현재 보시는 화면이 우선 1차 완성본인데요. 노란색 부분을 이제 채워주시면, 빈칸을 채워주시면 이 뒤에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입력이 됩니다. 일단 환율 부분은 제가 엑셀에 있는 파워쿼리를 사용해서 이제 무료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도 제가 뭘 할 줄 알아서 한 건 아니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만들었는데, 유럽 중앙은행 기준 환율이라 시장가로 약간의 보정을 계산을 해서 넣었고, 네이버 환율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환율은요, 보시는 것처럼 은행 쪽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API로 땡겨와서 이거를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거는 원래 다 유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클리어링 할 경우에는 IP가 차단되거나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무료 API를 사용했습니다. 파워쿼리는 저도 이번에 처음 사용해 봤는데,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GPT한테 물어봤더니 GPT가 이렇게 파워쿼리도 뭐 코드가 필요하대요. 전체 코드를 줬는데, 이 전체 코드를 복사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화면까지 이제 이미지 제가 넣어서 보여주면서 했더니 이렇게 자세히 좀 알려주더라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냥 아무 시트 여시고요. 여기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서 빈쿼리에다가 빈쿼리를 여시고, 여기에서 고급 편집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다 이제 GPT가 준 코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완료를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통화 환율이라고 안 나올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더블 클릭해서 통화 환율로 그냥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닫기 및 로드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생기면서 바로 환율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는 쿼리에 있는 엔화니까 엔화면 요거죠. 요거를 땡겨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수입 가격이랑 원화 기준 이거는 넣어놨는데, 실제로 국내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쓸 일은 없을 거고, 타입하시거나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뭐 이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위안하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이 뭐 12위안이다 그러면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여기는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위안이면, 왜냐면 엔하면 얘를 가져와야 되고 달러면 얘를 가져와야 되고 위안이면 얘를 가져와야 되니까, 는 하신 다음에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화 기준으로 10위안이면 원화 기준으로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이 가격에 등록하면 된대요. 20% 마진을 적용할 경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매입 가격을 10,000원짜리인데 내가 10,000원에 사와서 배송비 3,000원에 배송을 하고 있는 제품을 내가 갖고 왔다. 자체 할인은 10%를 적용을 할 거고, 마켓 수수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다 라고 하고 내가 마진을 20%를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면, 배송비는 3,700원에 등록을 하고 반품 배송비는 4,200원, 국내 상품 등록가는 이 가격으로 등록을 하면 된대요. 그렇게 하면 마진은 이 정도가 되고 부가세는 대략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자동으로 돼서 나오는데, 이 입력하는 값은 어차피 매입 가격은 본인들이 이제 사오는 가격이 있을 거고, 그 해당 제품 또 배송비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자체 할인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켓에서 우리가 넣어주는 값이죠. 이렇게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상품 등록할 때 여기서 이제 뭐 즉시 할인 설정함 해갖고 판매가에서 뭐 10%, 뭐 20%뭐 이런 식으로 할인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기본 할인을 적용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실제로 나는 원래 그냥 2,000원만 마진 볼 거니까, 자체 할인을 적용 안 하면 원래는 한 뭐 14,000원? 뭐 이 정도에만 등록을 해도 되겠죠. 자체 할인율이 있는 것처럼 해서 15,500, 600원에 등록을 하고 10% 자체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해서 어차피 내가 가져가는 돈은 똑같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 할인율은 마켓마다 다 적용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있고요. 이제 저는 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프로그램 상에서 세팅하는 값에 다 정해져 있어요. 마켓 수수료도 세팅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마켓 수수료를 몇 프로를 적용할 건지, 자체 할인율은 얼마 정도를 넣는 게 좋은지, 내 마진은 몇 프로 정도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내가 정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알아야 정하겠지만, 어찌됐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굳이 이런 계산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저도 스마트 스토어 마진 계산기가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왜 많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무료로 그래서 제공하는 거를 좀 찾아봤는데,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상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따로 배포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뭐 아니면 저처럼 엑셀로 만들어서 뭐 배포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내용들이 보면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라고 그냥 뿌리기만 하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만들면서 보니까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뭐 어렵고 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만들어 봐야 이런 게 뭔지, 이거를 왜 몇 프로로 정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되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거 배포도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입력하는 내용들 중에서 매입 가격이나 배송비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넣으시면 되고, 자, 자체 할인율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뭐 10%로 할지 20%로 할지 30%로 할지 그건 알아서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정하실 때 문제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자체 할인율을 너무 높게 적용을 하면요, 결국에는 마켓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고객들이 구매하는 비용도 비싸지고 우리 판매자들한테 떨어지는 마진은 달라질 게 없는데, 마켓에 주는 돈만 많아지고 부가세만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비싸게 구매를 하게 되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입력을 해 놓은 건데, 똑같이 10,000원짜리 3,000원 배송비짜리 상품을 자체 할인율을 50%를 적용을 해서 마켓 수수료 똑같이 13%를 해볼까요? 20% 마진으로 그렇게 했을 때 배송비랑 반품 배송비 이렇게 되고, 상품 등록가를 32,500원에 등록을 해야지만 50% 할인을 적용하고 마켓 수수료 13% 적용했을 때 20% 마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결국엔 똑같이 2,000원 뿐이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근데 부가세는 거의 더블로 비싸지고, 실제로 고객도 이 가격으로 구매를 하진 않겠죠. 50% 할인된 금액이니까 뭐 16,000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원래는 고객이 14,000 얼마에 구매할 거를 내가 50% 할인을 적용하는 바람에 고객은 16,000 얼마를 주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추가된 금액은 마켓에서 마켓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을 아주 높여야 될 필요는 없다. 높이면 결국엔 마켓만 좋은 일 시킨다. 그래서 자체 할인율은 적당하게 뭐 한 10%에서 20% 안짝으로 정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배송비 상품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냥 그대로 3,000원으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마진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배송비에도 마켓에서 수수료를 붙입니다. 이게 이제 마켓 수수료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표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카페에서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서 쓰시면 돼요. 보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8개 마켓만 일단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수수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판매 수수료, 마켓에서 정한 해당 상품이 판매됐을 때 마켓에서 뛰어가는 수수료 말고도 배송비에서도 마켓이 보통 3.3%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띄고 저희한테 정산을 해줘요. 톡스토어를 제외한 나머지 마켓들은 무조건 다 배송비에서 3.3% 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톡스토어도 상대방한테 물어봤을 때 없다고는 했는데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없어요. 공지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상담원 말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3.3% 그냥 적용한 걸로 해서 상품 등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3% 무조건 있다라고 보고, 그럼 만약에 배송비가 뭐 2,5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고 3,500원도 있고 다 제각 가격이 있지만 3,000원을 평균으로 봤을 때 3.3%면 99원이잖아요.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품을 등록할 때 3,100원 정도에는 등록을 해야 똔똔이겠죠. 마진이 남지는 않더라도. 근데 만약에 내가 20% 마진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상품에다 상품 가격에다가 20%만 더하는 게 아니라 배송비에도 20%를 더해줘야, 왜냐하면 정산을 우리가 받을 때 고객도 구매할 때 배송비도 결제를 할 거고요. 저희도 정산을 받을 때 배송비도 같이 정산을 받잖아요. 우리가 정산 받을 때는 10,000원이 아니라 13,000원을 정산을 받을 거란 말이죠. 10,000원에 대한 20%랑 13,000원에 대한 2,000원은 20%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마진을 얻기 위해서는 배송비에도 마진을 붙여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등록 배송비 계산식을 보면 원래 배송비에다가 마진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3.3%를 더 계산을 해서 적용한 계산식입니다. 이 라운드업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배송비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원 단위가 이쁘지 않게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100원 단위로 이제 잘라주기 위해서 라운드업 수식을 제가 걸어 놓은 것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품 배송비 부분은 등록하는 배송비에다가 저는 보통 일단은 무조건 500원을 더 플러스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반품을 받았을 때 재포장을 하거나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진 않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마켓에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수집을 하고 그거를 또 오너클랜이나 도매매나 어떤 사이트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발송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택배가 잘 나갔는지 확인하고 통장을 입력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이 도착이 완료가 됐는데 반품을 하게 되면 그걸 또 반품 수거 접수를 하고 오너클랜이나 도매매에서 또 반품 접수를 해야 되고 택배사에다 저희가 반품 접수를 하고 상품이 또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쪽에서 환불 처리가 끝나면 마켓에 들어가서 우리도 환불 처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어쨌든 우리는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무조건 500원을 플러스해서 반품 배송비를 입력한다. 그래서 이 낮은 계산기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반품 배송비는 어차피 마켓별로 이제 세팅을 해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등록 배송비나 반품 배송비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개별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등록하고 싶은 대로 등록을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고 복잡한 게 없는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셀러스나 플레이어토 같은 경우에는 세트 설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세트 설정에 배송비를 얼마로 입력을 해놨느냐에 따라서 그 배송비가 그냥 그대로 등록이 됩니다. 모든 상품 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품은 3,500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 상품은 3,700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 상품은 3,100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다. 그럼 그 상품들을 다 분리를 해줘야 돼요. 분리를 해줘야 되고 이셀러스나 플레이어토 프로그램 상에도 세트를 다 개별로 설정을 따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 팔잖아. 앱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엑셀 수식에서 이런 엑셀 데이터 값에다가 여기 배송비 부분을 그냥 내가 입력해주고 싶은 배송비를 입력을 해주면 그 배송비로 상품이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배송비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2.3% 100원 그 다음에 배송비 마진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품들이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격대가 좀 저렴한 상품들, 뭐 1,000원, 2,000원 이하의 상품들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인데 100원 차이야. 그러면 역마진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격대별로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배송비를 바꿔서 등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차액 부분 700원 정도의 차이를 상품 가격에다 더해서 등록을 할 것이냐 이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약간의 디테일이 쌓여서 매출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어떤 마켓에서 어떤 가격대의 상품들이 영향이 있는지 무료 배송과 유료 배송 등록을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는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할인 부분은 아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마켓 수수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마켓 수수료는 아까 잠깐 표를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판매 수수료, 결제 수수료, 노출 수수료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제 서버 이용료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옥션의 경우는 판매 수수료가 13, 지마켓도 13, 11번가 13, 뭐 쿠팡은 11%, 스마트스토어 3%, 톡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판매 수수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마켓에서 100% 가져가는 수수료예요. 이 수수료는 마켓에서 야, 너 우리 마켓을 이용해서 팔았잖아. 나한테 돈 내놔 라고 해서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마켓들은 이 비용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켓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마켓별로 판매자 공지사항이나 그런 데서 수수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수수료 정책들이 마켓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제가 다 이제 정리를 하나의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결제 수수료는 어찌됐든 고객들이 주문을 할 때 결제를 하잖아요.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뭐 토스페이 뭐 무슨 페이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뭔가로 결제를 할 때 그 피지사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그 피지사에서 부여하는 결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했는데 보니까 1번가는 뭐 1.5%, 그다음에 쿠팡은 1.6 최대입니다. 최대가 그렇고 이게 결제 수수료는 사업자 매출에 따라서 좀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영세 사업자, 그다음에 중소 1, 연매출 3억에서 5억 사이, 뭐 그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따라 다르고 계좌 결제를 할 때 또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토스는 이게 다 동일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수수료가 좀 다 다릅니다. 이것도
결제 피지사마다 그 마켓에서 사용하는 피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피지사마다 또 수수료가 달라서 다릅니다. 오늘 제가 조사를 하다가 옥션지 마켓에는 확인했더니 없대요. 없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피지사를 분명히 이용을 할 거고 피지사의 수수료가 주는 게 있을 텐데 일단은 없다라고 합니다. 판매 수수료에 녹여놓은 건지 아니면 제가 통화했던 콜센터 직원이 모르고 한 소리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없다고 해요. 그 다음에 노출 수수료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옥션 G마켓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옥션 G마켓 등록한 상품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이버에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에 노출을 해서 다른 마켓들에 연동을 해서 노출시켜주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노출 수수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노출 수수료가 대부분 있어요. 쿠팡은 없는데 나머지 마켓들은 대부분 다 노출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오레이즈도 폐쇄몰, 토스도 폐쇄몰이라 노출 수수료는 당연히 있을 만한 게 없고, 근데 쿠팡은 특이하게 네이버에도 노출되고 다른 곳에 노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출 수수료를 따로 별도로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거나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게 이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원래는 판매 수수료가 3%, 그 다음에 결제 수수료가 3.63 해서 한 6점 몇이 거의 최고 맥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6점 몇이 아니라 거의 5%가 맥스였어요. 5%가 맥스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변했냐면 얼마 전에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 변경을 했죠. 2025년 6월에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을 하면서 이 피지사 결제 수수료는 어차피 동일합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동일한데 나머지가 이제 조금 바뀐 내용이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 수수료는 VAT 포함했을 때 3%로 그냥 고정 픽스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고 대신에 판매자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를 한 건 프로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스마트 스토어 판매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해 발생할 수 있겠죠.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1%에 해당할 수 있고 저희처럼 아예 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 가격 비교 검색으로만 유입되는 경우에는 거의 다 3%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뀐 게 또 있어요. 다나와 애누리 노출이 될 경우 전에는 이제 2%만 따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 프로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수료 개편 이후에는 애누리 다나에서 발생한 거래건에 대해서도 판매자 마케팅이 적용되어 스마트 스토어는 0.91, 브랜드 스토어는 1.82 추가로 부과된대요. 판매자 마케팅이 적용됩니다 하면 2%가 아니라 1%로 주는 건데 추가로 부과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2%에다가 1%를 더해서 3%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나와나 애누리를 통해서 판매가 된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노출 수수료가 추가로 3%가 더 붙어요. 그래서 다나와 애누리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최대 수수료는 9.63%의 수수료를 스마트 스토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나와 애누리에서 판매되는 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개가 판매되면 그 중에 1개 있을까 말까요? 10 비율적으로 프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6.63이니까 7% 정도 그냥 잡으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더 타이트하게 더 여유 있게 잡겠다라고 하시면 10%까지 적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 옥션 G마켓 11번가는 그냥 거의 2%가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톡스토어는 네이버에는 안 나오지만 카카오톡 쇼핑하기랑 다음 쇼핑 쪽에 전시가 됩니다. 노출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따로 노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기본 수수료가 원래 3.2 있고요. 결제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전에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도 대부분이 다 그냥 이 결제 수수료는 얘기를 안 하고 노출 수수료랑 판매 수수료만 감안해서 6점 몇이니까 7%로 제일 저렴하다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결제 수수료는 무조건 부과됩니다. 근데 3.3%는 아니에요. 무조건 3.3%는 아니고 이게 영세율에 따라 기본은 3.3이지만 영세율은 1.63. 그러니까 매출이 작은 사업자는 1.63%뿐이 안 납니다. 근데 저도 지금 1.3%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전체 모든 마켓을 통틀었을 때 제가 매출이 4억 얼마인 거지 이 마켓, 톡스토어 마켓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몇 천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로 들어가서 1.6 결제 수수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8% 정도 될까요? 최대 수수료가 8%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마켓 지원 할인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 마켓 지원 할인은요, 옥션 G마켓에 존재하는데, 이 마켓 지원 할인은 뭘 말하는 거냐? 여기에 보면 판매자 정보에 보면 이렇게 제휴 마케팅 대행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걸 동의를 하면 마켓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품 할인 적용해서 등록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등록한 중에서 서울방에서 지네가 랜덤으로
어떤 상품을 찝어서 얘를 10 할인 또는 20% 할인을 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에 그 판매가의 2%가 저희한테 부과가 되고 나머지는 마켓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11번가 옥션 G마켓이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지원 할인이 지금 20%라고 했는데 20%가 아니라 2%겠죠. 2%. 보통 그러니까 20%라고 해놨던 이유는 보통 할인 금액이 맥스 한 20% 정도까지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켓에서. 그래서 20%라고 해놓은 거고 어쨌든 우리가 부담하는 건 2% 정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 2% 하면 최대 수수료가 17% 정도까지 우리가 물어야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옥션 G마켓은 결제 수수료가 없는데 11번가는 결제 수수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수수료가 맥스는 19%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면 0.5%니까 실질적으로는 0.5%가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1점 했지만 이건 저는 무조건 맥스를 기재를 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보셨다시피 자 11번가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마켓 수수료가 다릅니다. 맥스가 13인 거지 무조건 다 13%는 아니에요. 물티슈는 9%, 기저귀는 7%,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상품마다 이 수수료가 달라요. 수수료가 다른데 맥스가 13%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13%로 그냥 모든 상품을 다 13%로 계산해서 등록을 한다. 근데 이거를 각각 카테고리별로 실제 카테고리 수수료를 감안을 해서 이거를 바꾸고 싶다, 적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11번가만 예시로 매칭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저는 어차피 이셀러스를 쓰니까 이셀러스 기준으로 이셀러스 카테고리 번호 기준으로 왜냐하면 상품 DB를 다운받으면 이셀러스로 다운이 받아지니까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이셀러스 카테고리 번호일 거기 때문에 이 번호일 때 그러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사무용 가구다 그러면 11번 카테고리 번호에서 학생 사무용 가구에 해당이 되고 얘는 맥스 수수료가 원래 카테고리 수수료가 13%다 그럼 13%를 적용을 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열쇠지갑 스마트 키 케이스다 그러면 걔는 9%가 적용이 되고 이렇게 여기에서 9%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서 9%면 만약에 마켓 수수료가 9%가 되면 판매 수수료가 9%가 되면 여기가 그만큼 줄겠죠. 4% 정도 빼야 되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15%로 계산이 돼서 여기에 입력이 되게끔 이렇게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적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마켓 수수 카테고리 매칭하거나 이 수수료 매칭하는 거는 제 예전 영상 여기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이셀러스 카테고리 매칭하는 법 엑셀 매칭하는 법이 올려져 있거든요. 저 영상 보시면 매칭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켓 수수료는 정해지는 건데 이 최대 수수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스예요. 그래서 이 맥스를 적용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저건 맥스일 뿐이지 내 상품은 저만큼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 고려해서 여기 이 표들이 다 있으니까 이걸 보고 각각 카테고리도 구분해서 확인하고 본인한테 맞는 수수료를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겠죠. 마진은 본인이 나는 한 15% 마진 볼래 그럼 15% 입력하시면 되고 나는 20% 정도 마진 보고 싶어 그럼 20%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 뒤에는 계산이 돼서 나와요. 배송비랑 반품 배송비 국내 상품 등록까지는 이제 그럼 다 설명이 됐겠죠. 근데 이제 계산식을 한번 볼게요. 국내 상품 등록과 계산식은 뭐 크게 어려울 거 복잡한 건 없어요. 솔직히 보면 원래 내가 가져오는 상품 가격에다가 1 더하기 쓰면 1에다가 내 마진 프로를 더하면 1.2가 되겠죠. 1.2 1.2가 되는데 1.2를 곱해요. 그러면 12,000원이 되겠네요. 근데 걔를 다시 나눠 뭘로? 1에서 G6 빼기 자체 할인율 빼기 마켓 수수료 그럼 23이잖아요. 1에서 0.23 빼면 한 76% 정도 77% 되겠네요. 77을 나누면 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 이제 마이너스 2랑 이 라운드업은 이 원 단위가 보기 싫게 이렇게 끝에까지 나와서 그냥 100원 단위로 제가 반올림 해버린 거 보고 그 수식인 거고 그래서 상품 등록가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얘 10%면
그리고 얘는 5 곱하기 마켓 수수료죠. 그러면 얘는 등록한 가격에서 얘랑 얘를 빼면 12,000원 정도가 나오죠. 12,000원이 나오고, 그러면 실제로 가격 보고 온 건 10,000원, 마진은 2,000원. 그래서 20%가 맞아 떨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역계산하는 역계산식이에요. 역계산식. 이 역계산식도 뭐 제가 따로 뭐 계산을 한 건 아니고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GPT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역계산식을 물어봐서 역계산식을 갖고 와서 거기다 그냥 입력을 한 것 뿐이고요.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 얘네는 계산식이 조금 다를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은 보시면 수수료 적용, 우리 이 판매 수수료, 마켓 최대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마켓에서 우리한테 돈 띄어갈 때 계산을 할 때 5,600원에서 계산을 해서 마켓 수수료 13%를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자체 할인을 10% 우리가 넣어줬으니까 1,560원을 빼면 이 금액이 실제로, 고객은 이 금액을 실제로 결제를 할 거란 말이죠. 이 금액에서 마켓 수수료를 띄어가느냐, 아니면 이 금액에서 마켓 수수료를 띄어가느냐,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당연히 차이가 생기겠죠. 마켓별로 대부분은 다 15,600원에서 지낼 거 조금이라도 더 띄어가려고 많이 띄어가요. 근데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만 할인 후 금액에서 띄어갑니다. 그래서 그 계산식을 저렇게 해놓은 거고, 오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10%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10%를 더 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판매 수수료랑 결제 수수료만 따지면 9.35니까 맥스 10인데 오레이즈는 상품을 등록할 때 무조건 10% 할인을 무조건 하게끔 돼 있어요. 상품 등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내가 자체 할인율을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조건 얘네는 10%가 들어가서 임의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10%를 따로 해놓은 거예요. 자체 할인율은 본인들이 넣지 않아도 무조건 10% 할인이 들어가고 그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켓 수수료를 그냥 20%로 하시고 자체 할인율을 그냥 비워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상품 등록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 가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를 또 해야 될 게, 오레이즈는 무조건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이 상품 등록가 여기에서 배송비 더해 주셔야 돼요. 배송비를 따로 등록하지 기능이 없습니다. 오레이즈는. 일단 혹시 몰라서 제가 이것까지 넣어 놓을게요. 기능까지 넣어놨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켓들은 토스도 지금은 이제 유료 배송 다 생겼기 때문에 유료 배송으로 하느냐 무료 배송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감안하셔서 본인이 여기에 나온 계산식에다가 배송비를 더해서 무료로 등록하실 거면 배송비를 더해서 상품을 등록하시면 이 상품 등록가를 등록을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다른 마켓들도 만약에 이거는 다 유료 배송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무료로 상품 등록을 할 거다, 무료 배송으로, 그러면 여기 나온 상품 등록가에다가 배송비를 더해서 상품 가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계산식은 솔직히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자체 할인율이 무엇이고 마켓 수수료가 어떤 것들이 있고 마켓 수수료는 몇 프로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계산기가 필요한 거고, 상품 등록할 때 가격을 얼마로 해야 돼요, 마진을 몇 프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용을 다 아실 테니까 본인의 마켓 세팅에 따라서 적용을 안 한 내용은 차감해서 마켓 수수료를 계산해서 적용하시면 되고, 물론 업무대행이나 수강생 분들한테 제공되는 매크로는 이런 모든 게 다 적용이 돼서 상품 가격을 저희가 판매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크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상품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가격 계산을 하실 분들은 이 마진 계산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마켓별로 카테고리 수수료 뭐 세분화하고, 아니면 상품 등록 가격을 이 마진 계산기를 사용해서 하는 이 상품 등록 가격, 이 가격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매크로를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매크로는 나중에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 계산하는 부분, 부가세를 계산하는 계산식도 GPT를 활용해서 계산식을 좀 만들었고요. GPT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어디 갔지? 여기서 보면 얘한테 이제 막 물어보면서 부가세 계산도 물어봐서 원래는 단순 계산식은 그냥 매출 부가세, 매입 부가세 그냥 빼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간단한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단순 계산으로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부가세는
그리고 지금 저 계산식에 있는 부가세 계산식이 100% 본인들 부가세하고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세요. 저것도 대략적인 계산이지 100%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 부가세 계산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가세 공식에서 단순히 곱하기 10%뭐 부가세 매입세 뭐 매출세 빼기 이 계산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이제 국세청에 신고할 때 부가세는 보시면 납부세액은 매출 금액 곱하기 10% 이게 이제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되겠죠. 그다음에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원래 매입 금액 곱하기 10%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 마켓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 택배비 부가세, 광고비가 있으면 광고비, 임대료나 통신비 등 뭐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들에 대한 또 매입세액 이런 것들이 다 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실제 부가세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끔가다 이제 세금 문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거는 이제 대략적인 계산식을 넣어놓은 거긴 한데 자, 보시면 자, 부가세가 어쨌든 원래 매입 가격에 실제 2%가 채 안 돼요. 1.84% 정도, 85%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니까 높게 계산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5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 매출이나 정산을 할 때 주문 수집을 하잖아요. 주문 수집을 하면 상품을 구매하는 매입 금액을 한 곳에 적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 수집 프로그램을 저는 쓰니까 주문 수집 프로그램에 보면 지금 주문 수집했을 때 현재 오늘 주문 수집한 상품들에 대한 정산 예정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한쪽에 기록을 해서 그 차액이 저의 마진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쭉 모아서 한 달에 한번 정산을 할 때 내가 대략 얼마 정도 벌었겠구나 라는 가늠 정도의 판단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는 마켓에 정산이 들어오면 내가 만약에 마진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 마진을 적용을 해놨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 18% 정도가 내 마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2%는 또 세금용으로 세금 통장으로 따로 빼요. 그러면 16%가 남죠. 16%만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제품 구매 비용 통장으로 다 옮깁니다. 그래서 제품 구매 비용으로 쓰는 통장 하나, 생활비 통장 하나, 그다음에 세금 납부용 통장 하나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세금 납부용으로 2% 정도씩만 계속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든 종합소득세든 다 내고도 남습니다. 절대 모자랄 일이 없어요. 매출을 막 몇십억씩 찍는 않는다면은 절대 몇 억 정도 선에서는 2% 이내에서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정도만 세금 납부용으로 따로 빼놓으면 절대 세금 뭐 이러쿵저러쿵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늘어나서 제품 구매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뭐 대출을 받든 아니면 기존에 다른 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금을 사용하시게 되든 그거를 제품 구매 비용 통장에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얼마를 딱 정해서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이체를 시키고 그다음에 제품 구매 비용 처음 시작했던 비용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투입된 비용 그거를 따로 계산해서 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요. 정리를 하고 계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접었을 때 정산돼서 들어온 금액들이 제품 구매 비용으로 내가 사용했던 금액이 거의 다 맞게 들어와야 아 내가 제대로 일을 했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용도 2% 따로 빼고 나머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벌었는데 돈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해당 자료는 어쨌든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받아가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해당 영상 댓글이나 카페에 댓글 남겨주시면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진 계산기의 원리와 정상까지 알아봤는데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올라올 무료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